수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종로의 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7월 30일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평 진행하기 전에요. 먼저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더 많은 자료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 갑니다. 우선 사람 중심 사진이 4문제 정도가 출제되었고요. 사물 중심은 1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왠지 사람 사물 애매한 사진이 1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사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오늘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트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사진을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사람이 있는가를 보시고요. 사람이 있으면 동작으로 갑니다. 사람이 없으면 바로 복장과 사물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배경까지 확인을 가는 거죠. 즉 사람 중심 사진 그것만 할 줄 알면은 사람, 동작, 복장, 물건, 배경 요것만 할 줄 아시면 사물, 풍경 중심 사진, 혼합형 사진 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극복하실 수 있다라는 점 제대로 된 방법을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트 1은요. 정답은 완전 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오답을 잡으시면 돼요. 꼬투리를 하나라도 잡으면 얘는 어쨌든 오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4개잖아요. 파트 1이. 그러니까 4개 중에 정답 하나를 찾느냐, 오답 3개를 잡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속어법은 좀 필수 스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정답만 찾아야지 하지 마시고 오답인의 나머지가 그럼 못 알아들은 그 친구가 답이구나. 혹은 앞쪽에서 못 알아들은 게 있어도 세모 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휘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원래 leaning against라고 합니다. 얘는 어딘가에 기대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무가 있고요. 자전거가 기대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사진은요. 무조건 leaning against만 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나무 옆에 주차되어 있다, 세워져 있다 이런 단어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꼭 요 사진의 단어가 이거 하나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knob이란 단어거든요. 저 단어가 뭐냐면요. 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손잡이. 그 중에서 예를 들면 doorknob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문 손잡이를 말하는 거죠. 요런 친구들. 요게 doorknob이 되는 거죠. 이 단어는 가끔씩 리딩에서도 등장하는 단어니까 꼭 눈으로 뿐만 아니라 발음, 귀로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잘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has been placed라고 합니다.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be being pp하고요. has been pp하고는요. 리듬감이 달라요. being이냐, been이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being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라면 been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 없고 동작 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우리 place는 어디 놓다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테이블 위에 이러 물건들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being placed가 된다면은 사람이 놓고 있는 장면이 될 거라는 거. 이거 여러분이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sit하고 sit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좀 오버해서 발음을 해보자면 sit, sit, sit. sit 약간 요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문법적으로는요. 짧은 sit은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스스로 앉아 있는 거고요. 긴 sit은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앉는 게 아니야. 남을 앉으라고 해주는 거고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BPP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listening 같은 경우는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아이고 우리 애기랑 인형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때는 sitting 해도 돼요. 자기가 앉아 있는 것도 되고 혹은 얘네가 자리를 잡고 여기 앉게 된 거니까 be seated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든 listening에서는 sit 나오면 그냥 앉는 거 앉아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이미지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sitting 해도 되고 be seated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line up이죠. 줄 up, 서라라는 거죠. 보통 줄을 선다는 건 이렇게 일렬로 쭈루루루루 서 있는 장면을 말하는 거죠.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 경우는 다
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새들이 있는 장면도 있지만 나무들이 이렇게 우리 가로수들 서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 줄 서 있는 거에서도 꽤 자주 나오는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ill이란 단어입니다. 뭔가 이렇게 쪼로로로 채워 넣는 거죠. 물론 요거는 동시에 여기다 부어 놓고 있는 거니까 pour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냐라는 거는 출제자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게 답일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이런 단어도 되고 저런 것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dinner, diner입니다. 요것도 스펠링이 n이 두 개냐 하나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대충 보시면은 사실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inner 같은 경우는 밥을 먹는 식사를 말하죠. 저녁 식사. n이 하나일 때는요 diner라고 합니다. diner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식사하는 손님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당 그 자체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밥을 먹고 있단 말이죠. 요거는 디너가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식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diners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 전체 이런 조그만 식당들을 또 diner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뜻들을 다 알고 계시고 사진 보면서 들었을 때 이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경치입니다. 저는 이제 도시뷰, 시티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런던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요 라인을 스카이라인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딱 보면 하늘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는 거죠. 저 스카이라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높은 건물들을 skyscraper, 약간 하늘에다가 흠집 낸다. 약간 이런 느낌을 쓰거든요. 저 skyscraper라는 거죠. 그럼 저 멀리 도시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walking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이렇게 모양 뭔가 다리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앞쪽으로 방향성을 좀 나타낸단 말이죠. 요런 것들은 이제 walking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똑같이 서 있는 장면이죠. 다리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지금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는 walking이라기보다는 standing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봐서 이거는 요거를 쓰겠다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들었을 때 요거는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요 정도 신경 써주시면 되고 발음 하나만 가볼게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미국식 발음하고 영국식 발음하고 좀 비슷한 친구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거냐면 여기다 써볼게요. 요 단어입니다. 일하다라는 단어와 걷다라는 단어가 있죠. 일단 미국식 발음 해볼게요. work, walk, work, walk. 자, R 발음을 하냐 안 하냐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발음을 좀 하기 힘들 수는 있어도 알아듣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영국식으로는요. 요거는 walk이라고 합니다. walk. 이거 걷다 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영국식, 호주식으로 이 걷다라는 단어는 발음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약간 A 들어가는 워 발음 원래는 O처럼 변해요. 그래서 walk, walk 이런 식으로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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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이런 식으로 발음이 조금 더 모아지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비슷한 단어가 요거잖아요. 미국 애들은 우리 water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영국식에서는 A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니까 water, water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눈으로 보고 구별하는 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해요. 이제 이거를 듣고 발음을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work, walk 미국식, water 미국식이죠. walk, walk, water 요게 영국, 호주식 발음이라는 거.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감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휘들을 보시면서 이미지도 같이 잘 잡아보셔야 되겠고요. 파3 들어갑니다. 스키밍 난이도는 중중 정도였습니다. 어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다만 이제 우리 의도 파악 있죠? 의도 파악 인용어구가 살짝 길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뺏길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중중 정도 드리고요. 스크립트 내용은 항상 뭐 중중입니다. 내용은 어차피 평이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엄청 전문적인 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고 발음이 조금 어려웠는데 사실 이런 패턴이 좀 있어요. 앞쪽에는 조금 쉬운 만약에 발음을 줬어요. 그 다음 문제에서 살짝 영국 호주식 발음을 많이 넣게 되면 우리가 이 워밍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틀어져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짝 오늘은 좀 패턴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로 중상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3 같은 경우는 일단 스키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키밍이라는 거는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보는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보다는 보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정답은 보기에서 나옵니다. 정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정답은 보기에서 나오니까 문제 쓱 보고 보기를 쓱 보셔야 되는데 단어 하나만 뿅 보는 거 아닙니다. 있는 단어들은 다 보는 거예요. 문법적인 요소를 크게 신경 안 쓸 뿐인 거지 단어는 다 보셔야 합니다. 요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책 들어가는 거 아시죠? 세 문제 한 세트 순서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 4개 중에서도 보통 3개는 페이크니까 정답만 나오고요. 근데 문제점은 한 번씩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러분이 골라내셔야 되겠죠? 시간, 장소, 이름 같은 경우는 키워드 유형입니다. 우리 키워드라고 하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키워드 앞뒤에 랜덤으로 힌트를 주지만 키워드와 연관해서 보기를 조금 생각은 해주세요. 이날 요거 한대, 이 사람하고 요거 한대, 요 정도로 여러분이 보기 스키밍을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문제 스키밍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못 푼 게 있다 하더라도 고민을 하시는 순간 그 다음 문제 가능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과감하게 가세요. 과감한 건 무조건 올바릅니다. 우리 첫 번째 유형 한번 볼까요? 요트 엄청 좋다. 자, 문제 보세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첫 번째 간접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요트가 엄청 좋대잖아요. 요트는 배잖아요. 그죠? 배가 어디 있겠어요? 산에, 연구소에, 도시에. 보통 어디다? 바다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 현재 바다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요트, boat, 이런 ship 이런 식으로 배 종류들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죠. 요트 얘기하면서 지구 대부분이 물이니까 관련된 연구를 할 거야. 아마도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다와 관련된 곳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뭐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 혹은 예를 들어 남자가 앞으로 무엇을 제안하는가라고 하면은 글 포스팅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포스팅한다는 건 글을 올리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article이나 report 이런 것들을 작성하겠다라고도 여러분이 살짝 바꿔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보기 중에 들리는 거 에라 과감하게 가시라는 얘기인 거죠. 어차피 스토리는요. 정답 주변에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답만 찾으셔도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여러분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 여자한테 뭔가를 준대요. 자, 준다라는 거랑 받는다는 건 약간 반대 표현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상황이죠.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주든 받든 보기 4개 중에 들리는 걸 주거나 받을 건데 보자고요. 자, 해커스 토익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럼 여기쯤 갔을 때 뭔가 해커스 토익 학원이니까 수업을 해줄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보기 중에 지금 수업이 없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청강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속 지금 강의 얘기가 나오는데 없어요. 기다리는 거고요. 물론이죠. 샘플 교재 대여 가능합니다. 교재 대여라는 건 뭘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교재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C가 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장소에 갔어요. 대부분은 그 장소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조금 함정 표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확하게 한 문장씩 듣고 가는 겁니다. 보기 중에 들리는 거 딱 가시는 거겠죠. 세 번째 가서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라고 합니다. 의도 파악 문제죠. 야, 깐풍이 진짜 맛없더라 라고 왜 말했냐라는 거예요. 의도 파악은 사실은요.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앞뒤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자, 저녁 뭐 먹을래? 지난번 주문했잖아. 깐풍이 진짜 맛없더라.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도 파악은요. 영어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모국어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어로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하면 영어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너무 생각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냥 응 그렇대 어쩌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영어를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어를 많이 알고 자신감을 더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저녁 뭐 먹을래? 아 지난번 거 진짜 맛없더라. 그 말은 뭐죠? 여기서 뭐겠어요? 다시는 거기서 주문하지 않겠다. 이거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순살 치킨을 먹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는 자, 리뷰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시키고 다른데 이제는 좀 리뷰를 보고 시켜보자 라는 거죠. 그랬더니 휴대폰에 어플 있다라는 거죠. 요것도 의도 파악 문제로 은근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휴대폰에 어플 있어 이 말 왜 하는 거죠? 리뷰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 어쩌라고가 아니라 우리말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을 유추하시는 겁니다. 사실 의도 파악은요 항상 유추라고 보시면 돼요. 추측이기 때문에 다만 그냥 찍으란 얘기가 아니라 관련돼서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일시를 강의하고 있는 제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익 시험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우선 저는 집 주변에 있는 토익 시험장에 가서 봤는데 오늘은 정말 최대 변수가, 물론 날씨 너무 더웠다 너무 뻔한 건데 날씨보다 더 큰 변수가 제가 정말 처음 겪어보는 변수인데 감독관이었어요 여러분. 감독관이 웬만하면 잘 안 거슬리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발소리가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감독관이 이렇게 걸어 다닌 건 아닌데 그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LC 때 그게 너무 신경이 곤두서서 혹시 이게 음원이 나오는 중간에 계속해서 이런 소리가 나면 어쩌지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LC 때는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 RC 할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발을 구르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컴플레인을 하진 않았지만 조금 시험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 고사장 후기 같은 거 잘 찾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 시험의 변수는 그거였고 우리 고사장 후기 같은 거 그걸 비롯해서 더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어디에 있다?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꼭 체크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바로 오늘 시험 총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파트 2를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파트 4는 상 정도의 난이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왜 중상이었냐면 사실 초반에는 7번부터 한 16, 17번까지만 해도 WH 의문사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후반부로 갈수록 좀 많이 어려워지나요? 후로 갈수록 좀 간접응답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초반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그리고 오답을 소거할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도 꽤 수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파트 4가 상이거든요. 근데 파트 4 문제만 봤을 때는 사실 한 중상 정도라고 볼 수 있었는데 문제 자체만 봤을 때는 근데 이 파트 4의 컨디션은 누가 결정짓죠, 여러분? 파트 3가 결정지어줘요. 내가 만약 파트 3를 정말 힘들게 거쳐왔다. 그럼 파트 4의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항상 파트 3와 4는 이제 1+1처럼 이어져 있는 거다. 파트 3와 4 사이에 몇 초? 딱 60초 정도밖에 간격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트 3가 진짜 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파트 4도 똑같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 우선은 가장 기본이 될 만한 초반에 자주 포진되어 있는 문제 있죠. 뭐 장소, 화자, 청자 이런 문제가 좀 심화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스키밍을 하지 않았다면 함정에 걸려들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선 파트 2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2 질문 구성을 보면 늘 그렇듯 WH 의문사 의문문이 12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의문문, 부정 의문문. 부정 의문문은 어떻게 시작되는 애들이죠? 부정문으로 isn't he, doesn't she 이렇게 시작되는 질문들을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죠. 얘네가 한 4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평서문 3문제, 무난해요. 그리고 제안 요청문 4문제, 많이 나오죠, 요즘에. 그리고 선택 의문문 하나, 부가 의문문 하나. 네, 수업 시간에 다룰 때도 얘네들은 깍두기다, 많이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가 많다. 한두 개 정도, 많이 나와봤자 한두 개 정도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 완전 초보자, 초짜다, 토익 처음 시작한다 하신다고 하면 뭘 준비할 필요가 있냐면 WH 의문사, 의문문이 25개 중에 12개 정도나 나오니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또 일반 의문문, 제안 요청문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제안 요청문도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WH 의문사별로 정답이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 먼저 얘네들은요, 다 WH 의문사들이죠. WH 의문사 의문문도 오답 속어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질문에서. 그런 애들은 정답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답들이 잘 나오는지를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리 후부터 살펴보면 누구야? 누가 참석할 거야? 뭐 이런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자, 누가 참석한대? 이번 시험에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Everyone from the sales department. 우리 판매부서 사람들이 다 참석한대. 그래서 who는 이렇게 everyone이라든지 인칭 대명사라든지 아니면 부서 이름 같은 게 정답으로 잘 빈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이 정말 짧았을 때는 우리가 정답을 그냥 고를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where, when. 이건 뭐 대표적으로 어떤 의문사죠? 장소를 물어보고 또 시점을 물어보는 의문사잖아요. 우리가 요 두 의문사를 모르진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모르는 건 아닌데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알아듣죠. 이 장소네? 이거는 시점이네? 라는 거 우리 다 알아보잖아요. 근데 우리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 때 이게 구분이 안 간다니까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고 팔짝 뛰어요. 아니 왜 where 발음이 나는 when으로 들리고 왜 when이 where로 들리고 왜 이 날린 거지? 자, 그런 분들 뭐 해야 된다? 발음을 분석해야 돼요. 자, 발음을 분석하라는 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발음을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where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where로 발음이 나고 있구나, 영국 애들은. 지금 요게 영국 애들은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해준다? 얘는 좀 when 이렇게 좀 빠른 when 발음이 나고 있구나 라는 걸 먼저 좀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인지하고도 계속 where, when 이렇게 발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했다면 쓰세요. 이렇게 쓰고 그대로 읽어보시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when과 where이 들었을 때, 우리 리스닝이니까 들었을 때 헷갈리면 오답 속어가 고장 날까요? 고장이 안 날까요? 고장이 나겠죠. where, when으로 들었다. 그러면 오답 속어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 자리 헷갈리시는 분들은 소리 내면서 자꾸 문장을 따라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고요. 자, where? 어디서 열려요? 뭐 아니면 다 어디로 갔어요? 뭐 이런 질문들 잘 나오죠. 2층에서요? 위층에서요? 아니면 어디로 갔어요? 마케팅 컨퍼런스로 갔어요. 이런 식의 답변들 충분히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리고 when 이라고 나올 수 있지만 when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예요? 뭐가 나오죠? 시점 부사구들이 부사적 표현들 많이 나오죠. 뭐 after, until에서 우리 또 뭐 알아야 돼요? not until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not until은 not until Monday.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월요일까지는 안 돼. 이렇게 외우면 안 되죠. 뭐가 돼야 된다? 월요일이 돼서야, 뭐뭐가 돼서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되는 우리 부사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as soon as 이런 거 언급됐죠. 그렇죠? as soon as. 자, 그리고 a few weeks ago. 언제? 며칠, 몇 주 전에. 요런 애들 빈출되는 부사구, 부사적 표현들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why? 부동의 1위. because. 이번에도 because가 포함된 보기가 정답이 됐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how도 나왔었죠. 우리 이거 어떻게 광고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자, how 방법을 물었을 때는 일단 뭐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by나 through가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포함되지 않은 보기들도 충분히 문맥상 말이 된다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w가 무조건 by나 through, 정답에 by나 through를 포함시키고 있을 거라고 단정 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 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how often, 여러분들이 how much 이런 거 잘 알아요. 많이 써먹으니까 how much, 아니면 how long 이것도 잘 알거든요. how many도 수량이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how often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해요. 이거 뭐지? 빈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도를 물을 때는 once, twice, 뭐 times 이런 애들이 잘 정답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의 how often은 좀 간접응답으로 나왔어요. 좀 돌연변이식 답변이 나와서 저랑 같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제안 요청문,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제안 요청문 하나 볼 건데요. 얘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애예요, 여러분. 자, 이 제안 요청문은 어떻게 시작되죠? Why don't you? 이렇게 시작돼요. why잖아요. why because라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why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진짜 이유를 물어보는 why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why don't you로 시작되는 문장들은, 혹은 why don't we로 시작되는 얘네들은 제안의 why다 라고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why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하게 될까요? Why don't you hand out pamphlet to the guest? 여기서는 우리가 나눠주는 게 어때? 팜플렛을 게스트한테 우리가 나눠주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나눠줬어? 가 아니라, 자, A, an important manual. 일단 pamphlet 매뉴얼이 연상어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언으로 시작되는 애들 뭐예요? 명사구 오답이라고 하죠. 다짜고짜 명사를 딱 꺼낸다. 그러면 A부터 명사가 나온다. 이런 거는 뭐예요? 오답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다짜고짜 명사구들 지워주시고, 그 다음 B, 이런 거에 낚일 수밖에 없겠죠. 난 why 하나만 잡았네. Why don't you? Why don't we? 이렇게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because, why니까 because잖아. 정답이다.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why didn't you hand out? 이렇게 나왔으면 because와 같은 보기가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why didn't you가 아니라 why don't you 이기 때문에 because와 같은 보기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어떤 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제안을 했을 때는 그래, 좋아, 좋은 생각이야, sure, 이런 애들이 정답이 잘 됩니다. Sure, of course, yes, 이런 식으로 수락해주는 보기들 있죠? 이런 애들이 정답이 잘 된다라는 거 알아둘게요. Yeah, sure,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좋아, 그 괜찮은 생각이다 하는 C를 정답으로 고르셨어야 됐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매번 시험 때마다 잘 나오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이유의 why는 어떻게 물을 때 why다? Why didn't you? 그렇죠? 왜 안 했어?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So why didn't you? 하면 왜 안 했어?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고 물었을 때는 because, 왜냐면 I had to go to the appointment. 내가 약속에 가야 됐거든. 그렇죠? 그래서 why didn't you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왜 안 했니? 이유로 해석을 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제안의 why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why don't you, why don't we 이렇게 시작되는 애들은 다 하나같이 제안을 하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안을 할 때는 yes, sure, of course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수락을 하는 그런 답변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둘게요. 자, 근데 여러분 변수는 뭐가 있냐면 얘네가 why don't you, why didn't you, why don't you 얘네가 발음이 헷갈려요. 자, 지금 제가 천천히 읽었고 여러분 눈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Why didn't you? 어렵지 않네. Why don't you? 괜찮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들었을 때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발음이 변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Why don't you? Why didn't you? 이게 순간 들었을 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Why don't you와 Why didn't you의 발음, 소리가 비슷하게 들린다 하시는 분들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Why don't you? Why didn't you? Why don't you? Why didn't you? 이게 소리가 한 끗 차이라서 het갈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음 연습, 이걸 소리를 내봐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다 WH로 시작을 하잖아요. Why don't we? Why don't you? How about? What about?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다 WH니까 이유고, 무엇이고, 방법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뭐다? WH 의문사 중에서도 어때? 라고 해석되는 생각을 물어보는, 그렇죠? 이렇게 뭘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WH 의문사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유를 묻거나 방법을 묻거나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통째로 인지해야 됩니다. How about? 어때? 로 인지하고 What about? 어때? 로 인지하고 Why don't you? 어때? Why don't we? 어때? 이렇게 통째로 내가 음원을 들었을 때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통째로 외우는 연습, 통째로 입에 붙여놓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Why don't we? Why don't you? How about? What about? 이렇게 잘 기억해 둘게요. 자, 또 오늘 시험에 나왔던 간접응답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질문이 있었죠. Can I have the copy of the meeting schedule? Can I have copy of the meeting schedule? 이건 뭐예요? 제가 받을 수 있나요? copy는 여러분 사본이죠. meeting schedule, 스케줄 사본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sure, 여기 있어요. 요런 게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답변이죠. 네, 간접응답 If you can't find anything left on the desk, 거기 남은 거 있으면 책상에서 하나 찾으면 가져가, 이런 거죠. 하나 뭐 찾으면 그거 가져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답변을 해주지 좀 뭔가 이렇게 화가 난 듯한 그런 뉘앙스의 답변이었어요. 되게 의아하게 나 이거 좀 가져갈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 남은 거 혹은 하나 찾은 거 있으면 가져가, 이런 식의 답변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 굉장히 좀 사회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화가 난 듯한 답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답이 정답이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Where is the trade show going to be held? 우리 토익 시험이 참 좋아하는 행사죠. trade show 혹은 이걸 어떤 식으로 바꾸기도 하죠? trade fair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그 무역박람회요. 어디에서 열려요? 우리 where이라고 그러면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저기 3층에서 열릴걸요? 뭐 이런 식의 답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기 코너도 오르시면 바로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이게 where에 대한 답이지 잖아요. 근데 뭐가 나왔다? There's a timetable on the flyer. 그 전단지에요. 스케줄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안 알려주고 저기 타임테이블 스케줄표에 그 장소도 나와 있어요. 라는 식의 간접응답이 나왔죠. 실제로 뭘 물었을 때 그거 홈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그거요. 저기 리스트에 다 적혀져 있어요. 이런 식의 간접응답들 잘 나오죠. 알려줘도 되는데 그 자료집에 있어요. 매뉴얼을 보세요. 뭐 아니면 웹사이트 방문하세요. 링크 드렸어요. 이런 식의 간접응답들 잘 나오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뉘앙스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볼까요? 자, 우리 How often do you go to gym? 뭐예요? gym은 뭐 스포츠 센터 같은 데잖아요. 체육관. How often? How often은 어떤 걸 좋아한다 그랬죠? Once, twice, 뭐 일주일에 한 번이요. Once a week. 뭐 2주에 2번이요. Twice in 2 weeks.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How often? 이라고 물었는데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해요? 스포츠짐에 가요? I don't enjoy active exercise. Nope. 나는 운동 따위 안 해.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화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볼게요.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요. 뭐 active exercise면 이렇게 엄청 몸을 쓰는 그런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요가를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바로 철벽을 쳐버리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자, 우리 그럼 다음 간접응답도 볼게요. 갈수록 좀 와우스러운 답변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그건 익숙해져야 돼요. 파트 2가 사실 이래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저한테 한국어 해석을 가져와요. 선생님, 이 한국어 해석을 제가 한국인인데 봐도 왜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는지 납득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파트 2가 그런 파트예요. 납득하려고 하면 점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파트.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납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답을 봐도 정답인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다? 오답으로 지워나가면서 푸는 게 훨씬 더 속이 편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번 것도 한번 볼게요. 점수 잡는 Hackers.